자, 제가 2부에서요. 미국의 백악관과 니케일리 유엔 대사가 평창 올림픽 참가에 대해서 유보적이다.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엄청난 뉴스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오늘 한 신문의 사설에 보면 중앙일보네요. 평창 올림픽에 비상이 걸렸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의 지금 평창 올림픽에 대한 참가 금지와 그리고 미국의 지금 올림픽 참가 유보, 그리고 지난번에 독일하고 프랑스 정부에서 올림픽에 대한 이 불참 부분들도 고려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던 일이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평창 올림픽은 이제 북한의 참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 정권의 사고대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비상등이 켜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문 정권은 북한 참가만, 자기들 패만 보고 북한 참가하고 북한 편에 서서 평화협정 맺어주는 계기로 막고 시진핑이 데리고 오려고 난리를 쳤습니다. 자, 이 와중에 지금 한반도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지금 또 스포츠계에 흘러다니는 이야기는 이번에 러시아를 국가 이름으로 참가하지 못하고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라고 한 것은 한국의 올림픽에는 못 오게 하고 난 뒤에 2020년 하계 동경올림픽에는 러시아를 정상으로 참가시켜 주기 위해서 일종의 면죄부를 조건을 달아서 한국에 데미지를 주고 일본을 위해서 면죄부를 줬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동계올림픽은 동경 하계올림픽을 위한 일종의 희생양처럼 되어가는 부분이지요. 자, 그런데 이걸 한국 정부가 자초해서요. 허구한 평창올림픽을 가지고 북한을 참가시키는 쪽으로만 관심을 가지면서 스포츠 외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갖다가 지금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 북한 오고 말고 신경 끄고 정말로 러시아나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정상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부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도 올림픽이 제대로 될까 말까인데 지금 지구석의 기둥은 무너지는데 손님을 갖다가 부르는 걸 열중하고 자빠졌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정말로 이 올림픽이 제대로 될 건가에 대해서도 우려가 지금 온 사방에 벌어지고 있고, 지금 북한이 계속 더 긴장을 조성하고 한국이 중국과 북한 편에 서서 시진핑이 데려오고 북한 참가시켜서 저들끼리 잔치하는데 미국 입장에서요. 아니, 동맹이란 놈이 불러서 친구 집에 가는데 친구가 내 원수들만 불러놓고 잔치를 하는데 내가 거기 가서 둘러리 서란 말이냐라는 입장에서 가고 싶겠냐는 겁니다. 자, 이번에 가서 또 중국 가서 시진핑이한테 평창올림픽 무슨 이 비핵화 운전서 그리고 북한 참가 그리고 난 뒤에 평화협정 이런 이야기를 시나리오대로 지금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가서 뭐라 할 거라고 한국의 진보 좌파 신문들이 보도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에 내가 볼 때 평창올림픽은 그냥 너들끼리 알아서 해라 하고 텅텅 빈 올림픽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 정권 정말 신경 쓰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북핵 ICBM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올림픽 전까지 북한 선수단이 오는 것을 뜻 있는 국민들이 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미국에서 지금 나오는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저도 대충 읽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어요. 곧바로 그래 우리가 안 갈게. 지금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자, 국민들은요. 정상적인 나라라면 이런 부분들이 대서특필되면서 브레이킹 뉴스로 나오면서 국민들 의견이 모아져야 될 건데 이 나라 국민들이 미쳤다는 이유가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미 공군의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랜트 에이스가 오늘 종료됩니다.
한미 간에 230대의 전투기 폭격기를 동원해서 훈련을 했는데요. 자, 일본에서 F-35A/B형이 오고 미국 본토에서 F-22 등이 왔습니다. 자, 이런 비행기들이 순차적으로 이제 복귀할 걸로 예상이 드는데, 이번 이 훈련에는 F-22 6대가 왔고 F-35A가 6대, F-35B가 12대입니다. 자, F-35A/B라고 붙인 것은요, F-35는 A, B, C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활주로에서 오르는 A형 그리고 B형 같은 경우에는 수직 이착륙, 즉 항공모함 등에서 수직 이착륙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비행기입니다. 자, 그리고 F-35C가 있는데요. C는 해군용입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에 주로 앉죠. 근데 B도 수직 이착륙이라서 항공모함에 앉습니다. 그래서 F-35A는 육군, F-35B는 해병대, F-35C는 해군용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 F-35B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에 잘 소개되지 않았을 건데 이번에 왔는데요. 미국이 이런 스텔스 전투기를 총 24대를 한꺼번에 한반도 상공에 전개시킨 것은 유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핵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위협하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고강도의 연합훈련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스텔스기 중에서도 F-22 같은 경우에는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잉사가 만든 이 비행기는 미 공군에 180세대만 납품하고 너무 비싸가지고요. 미국이 해외로 이 비행기는 일체 안 팔도록 묶어놔버리고 지금 그거의 보급형으로 만드는 것이 F-35입니다. F-35는 미국의 우방 국가들과 공동으로 개발해서 우방 국가들에게도 팔고 있지요. 한국도 지금 1차분으로 40대를 도입하기로 했고 2차분으로 좀 더 산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F-22가 가진 놀라운 성능은 이 중국이 자랑하는 첨단 레이더에도 하나의 점처럼 나올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고 이것이 무슨 새인지 비행기인지 알기도 어렵고 포착하기도 어려우며 일반 레이더에는 거의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레이더망, 방공망에는 F-35도 안 잡히고 F-22도 아예 보이지 않는 형태로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왜 이런 스텔스기를 이번에 총동원해서 북한에 대한 훈련을 할까요? 자, 이것은 북한의 취약한 방공망을 뚫고 북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훈련을 했을 거라고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최근에 김정은이 이 비질랜트 에이스 훈련을 하는 나흘 동안에 평양이나 대도시에 있지 않고 중국 접경 지역인 양강도 삼지연, 아주 양강도 삼지연이라면 삼지연 폭포가 있는 백두산 근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간 것은 현장 지도라는 핑계하에 홍미 스텔스 기들이 훈련을 하는 것처럼 하다가 북한 영공으로 들어가서 갑자기 때려버릴까봐 겁이 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요, 미 공군은 6일, 7일에는 괌에 있는 B-1B 랜서를 이틀 연속으로 6일, 7일 이틀 연속으로 지금 한반도 상공에 띄운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또 지금까지 제대로 이렇게 한국에 오지 않았던 F-35A와 F-35B를 동시에 또 지금 한국에 배치해서 한국 공군과 통합 운용하는 훈련까지 했다라는 것은 미국이 유사시에 북한을 때리러 갈 부분에 대한 실전 훈련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겉으로는 훈련 초점은 전시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미 공군의 스텔스기들이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날아가서 북한의 방공시설과 김정은이 있는 시설들을 타격을 먼저 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방공시설이 무력화된데 B-1B 랜서 같은 폭격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B-52 같은 전략 폭격기들이 북한으로 날아가서 나머지 주요 시설들을 초토화시키는 이런 형태의 이 공격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텔스기를 집단으로 끌고 와서 훈련한 거는 전쟁이 시작 땅 하면 미국의 스텔스기들이 지금 북한으로 날아가고 한국의 F-15나 F-16은 이 스텔스기들을 그냥 호위하는 역할에 불과하지요. 그래서 이런 이 스텔스기들이 북한에 들어가 가지고 한마디로 초반에 북한의 핵심 시설, 수뇌부들이 있는 시설과 방공망을 그리고 북한의 지휘망을 다 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미 공군은 전시에 북한의 핵심 표적 다키 700개를 한 번에 타격을 하는 연합작전 계획인 프리-ATO, 즉 공중임무명령서를 적용해서 주야간으로 실전적으로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자, 아무리요, 그 첨단 미국의 군사력이라 하더라도 한번 날아가도 보고 또 그 날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시간 체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국군하고의 보조 역할은 어떻게 나눌 건가? 미국이 주력이고 한국은 보조지요. 아마 한국의 F-15나 F-16은 떠오르는 북한의 이런 어떤 이 비행기들을 격추하는 이런 역할들을 맡을 가능성이 크지 실질적으로 무슨 뭐 폭격의 주연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 미국이 이렇게 공격을 시작을 할 때 북한은 언제 공격이 시작되는지 맞아보고야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제일 큰 불행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 스텔스기로 제일 먼저 공격을 하니까 스텔스기로 얻어맞고 곳곳이 불바다가 됐는데 아, 이 전쟁이 났구나 하는 순간에 그 다음엔 B-1B하고 B-52가 날아가서 나머지를 다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죠. 그럼 미국이 봤을 때 가장 우려하는 것은 DMZ 휴전선 근처로 배치되어 있는 북한의 포대들,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즉 한국의 수도권을 이 포대들이 인질로 삼고 이것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못 칠 거다라고 하는데 이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 방사포 등을 정밀 타격하고 북한군의 북한 특수군의 해상 침투를 차단하는 훈련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자, 미국이 때리면 나머지 남아있는 북한의 포대들이 곧바로 발사를 하겠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미국이 때릴 때 동시에 한쪽에서 이걸 또 때려야 되고 그리고 또 이 한국으로 침투해올 북한의 특수부대도 같이 때려야 된다. 이 이야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의 항공모함 3척이 동해상에서 해상훈련을 한 지 20일 만에 또 공중훈련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해상과 공중에서 훈련을 다 하고 수중에는 이미 미국의 핵 전략 잠수함이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걸 SSBN이라고 부른다죠. 핵 전략이라고 부르면 그냥 핵 잠수함은 핵으로 동력을 삼아서 엔진을 삼아서 다니는 걸 핵 잠수함이라고. 핵 전략 잠수함이라는 것은 그런 핵 잠수함이 핵 미사일을 가지고 북한의 타겟을 언제든지 때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이런 대규모 훈련을 한 것은 북한의 핵위협이 이제는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 대북 군사적 압박 강도를 본격적으로 높이는 신호인데요.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것은 과거에 미국이 썼던 수법 중에 하나는 미국의 비행기들이 썩 날아가면 북한 비행기들이 이렇게 가까이 오면 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 비행기들이 계속 그 북한 비행기를 달고 움직이면 북한은 지금 오일 항공유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요. 일반 기름을 비행기에 넣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북한 기름을 소모시키는 거예요. 그래 북한은 기름이 없어서 따라다닐 수가 없어서 그거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또 옆으로 가고 이런 어떤 일들을 한 적도 있는데요. 자, 이번에 미국의 F-22나 F-35AB가 24대가 북한 영공을 향해서 갔다 왔을까요? 갔다 오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미국만이 아는 것이지만 갔다 왔다 하더라도 북한이 모릅니다. 중국도 포착해서 북한에 찔러줄 입장도 못 될 거예요. 그러면 위항훈련을 한다면 갔다 와도 모르는 놈들한테 갔다 오지. 그걸 갖다가 북한에 안 가고 저기 동해상으로 엉뚱한 데 가서 그 훈련을 하면 그게 훈련의 효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북한의 평양까지 김정은이 그쯤까지 갔다가 그 위에서 이렇게 레이더로라도 떨어뜨리는 훈련을 하고 또 정확하게 김정은의 별장까지 가서 떨어뜨리는 훈련을 하고 정확하게 북한의 통신시설까지 가서 떨어뜨리는 훈련을 하고 이게 와도요. 그게 왔다가 갔는지 북한은 모르고 미국이 말을 안 하면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미국이 한국 보고 우리 갔다 올게 어쩌고 이렇게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 훈련을 미국이 주도하는 마당에 한국은 정보만 차단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아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서 특별한 정보는 없어요. 미국은 이번 훈련에서 북한의 스텔스기들이 다 갔다 왔다라는 겁니다. 김정은이 공연히 피했겠어요? 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저 자식들이 훈련하는 척 하면서 우리 위를 왔다 갔다 할 건데 어느 날 밤에 내가 평양에 자고 있으면 순식간에 때려버리지 않겠나라는 걱정을 할 거 아닙니까? 과거에 미국이 리비아에요. 가다피를 폭격을 할 때 가다피가 항복하기 전에 항복을 해서 또 잘하다가 막판에 또 껍죽껍죽 하다가 결국은 절에 당해가 죽었지요. 가다피가 한때 북한처럼 미국을 자극했습니다. 그때 클린턴 때였어요. 미국이 가다피의 텐트를 폭격을 해가지고 가다피가 이 자신의 이 왕궁 같은 데서 안 살고 주로 보면 이 들에 나가가지고 이 뭡니까 베드윈족들이 하는 그런 이 천막을 치고 주로 사는데 거기를 때려버려가지고 수양딸인가 하는 딸이 하나 죽었어요. 그때 가다피가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으니까 딜을 해야 되겠다 한 거죠. 자, 그래서 저는 미국이 아마 북한에 이번에 많이 갔다 왔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